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9월 2일, 미리 이제 2일 미리 앞당기는 거죠. 9월 1일인데 RFHIC 기업 분석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이 속된 편으로 박살이 났는데 이 박살이 나는 와중 중에서도 몇몇 종목은 새롭게 시장에서 다시 떠오르는 종목인데 문제는 연속성이죠. 이 연속성이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데 그중에서 바닥에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고 있는 종목 5G 중에서 RFHIC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탈출할 것인가? 이 영원한 명제 속에 늪속에 빠져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좀 희망을 주는 그러한 주가 반등이 좀 일어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48,000원까지 간 적도 있었지. 2021년 그 후에 19,000원대까지 20,000원대까지 거의 딱 반토막 더 났죠. 그러다가 지금 26,950원까지 올랐는데 목표는 35,000원 이 정도가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과연 여기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이렇게 하다가 찌글찌글 빠질 것이냐 이 큰 갈래 속에 있는데 과연 RFHIC의 매력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봐서 첫 번째 매력은 너무 바닥에 있다. 모든 것들이 순환매로 한번 도는데 이 동 섹터도 한번 돌 때가 됐다. 또 정부가 5G 관련된 여러 가지 불편 상황이나 속도의 증가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뭔가 또 사업을 좀 일으키고 싶은 그러한 어떤 열망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 일단 동사도 32,000원, 35,000원 이 가격대가 1차 목표 가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따라서 물려있는 친구들이라면 35,000원에 올려면 자르고 나와야죠. 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우리 MACD 기술적 지표도 이제 영선을 지나서 위로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의 수급치를 한번 봅시다. 국내 기관들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한 2주 동안 매수를 하죠. 반대로 외국인들은 일주일 내내 팔고 그 전주는 또 매수를 하고 뭔가 연속성이 없는 그런 불안한 수급이다. 한쪽만 사는 그런 그 밸런스가 깨진 수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과연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공매도 추이를 보면 40만 주, 47만 주 이 정도 있다가 43만 주, 39만 주, 40만 주가 깨진 경우도 있었는데 그동안 공매도로 많이 두들겨 맞았던 것들이 환매수로 좀 풀리고 있는 게 아닌가. 바닥도 이런 진바닥이 없다. 지금 메타버스, 5G 이런 것들은 거의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50%씩 올라오는 이러한 것들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또 태조 이방원에만 눈이 쏠려 있는 가운데 오늘 또 강하게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이러한 종목들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 이래서 주식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뭘 선택하고 뭘 집중해야 할지를 가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사를 이해하는 키워드 첫째 지라갈륨 GNA 지라갈륨 반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동사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 최근에 MMIC 칩이 또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이러한 화합물 반도체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되는지 동사는 SK 실트론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는데 향후에 미래 먹거리는 장착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사가 삼성전자의 서프라이 체인, 삼성전자 무선통신 사업의 서프라이 체인에 들어가 있는데 과연 외국의 5G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동사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정말 이걸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 서프라이 체인에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도움을 받는 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건지 너무나 많은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일단 주가는 바닥을 형성하고 튕겨져 올라오는 그러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3만 원 수준까지는 한번 도달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했죠. 당초 예상보다 1, 2개월 지연되긴 했지만 7월 이후 수주 성과 및 매출 상황이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다. 네, 수주와 매출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시장 수혜로 3분기 이익이 정상화되고 있다. 4분기 이익이 급증이 예상이 되고 있다. 과연 이걸 믿을 수 있는 거냐? 이게 이제 우리 하나증권의 김홍식 연구위원이 쓴 걸 제가 요약 정리를 해본 건데, 과연 이분 말을 믿을 수 있는 건지. 일단은 3분기를 걸쳐서 4분기의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게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매출 정상화가 본격화되면서 2023년엔 당초 올해 기대했던 성과가 모두 도출됨에 따라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된다. 2023년엔 또 그냥 바람을 빵빵하게 집어넣고 있는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수주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인데 5G 장비 업황 개선과 더불어 결국 실적 기대감이 서서히 오르면서 주가 상승 탄력이 생겨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만원은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어떤 기업인지 한번 봅시다. 먼저 동사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 GNA,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반도체가 전체 매출액의 47%를 차지하고 있죠. 지라갈륨을 이용한 반도체를 이용한 전력을 증폭해서 사용하는 전력 증폭기가 50.23%. 그 다음에 GAAS는 갈륨 비소라고 하죠. 갈륨 비소를 이용한 반도체 칩 MMIC가 전체 매출액의 2.75%.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결국 GNA,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반도체와 지라갈륨 전력 증폭기의 고사양화, 그 다음에 Q의 증가가 이런 것들이 동사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동사는 경쟁사보다 먼저 미래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여 신소재인 지라갈륨, GNA를 이용한 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다. 동사가 중소기업이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시장을 공략할 수 있었던 것은 GNA, 지라갈륨이라는 신소재를 이용한 무선 주파수, 레디오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무선 주파수 RF라고 하는데 와 전력 증폭기, 지라갈륨 전력 증폭기를 개발했기 때문이다. 신소재를 가지고 무선 주파수에 사용되는 RF 기기와 전력 증폭기 두 개를 동사가 만들어 팔고 있다. 해외 글로벌 경쟁사들이 기존 30년 동안 시장을 장악한 실리콘 기반의 LDMOS 반도체가 이제 한 시대를 마감하는 거죠. LDMOS는 뭐냐? 이것은 Laterally Diffused Metal Oxide Semiconductor라는 소자인데 이것은 이제 과거의 군사용 인공위성 제한된 용도로만 높은 가격에 사용돼서 GNA를 사용할 수 없는 GNA는 군사용 인공위성과 같은 고퀄리티에 사용되고 그것보다도 급이 낮는 통신에는 주로 LDMOS라는 그러한 반도체를 사용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한 거죠. 그래서 실리콘 기반 LDMOS와 경쟁할 수 있는 가격 구조를 갖추게 됐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지라갈륨 반도체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제 실리콘 기반의 LDMOS 반도체, 이 범용으로 사용되는 반도체를 대용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유는 뭡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경쟁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만큼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의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GNA 전력 증폭기는 우리 실리콘을 기반으로 LDMOS 전력 증폭기에 비해서 효율은 10% 정도 높으며 제품 크기는 최대 절반, 전력 사용량 20% 정도 절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왜 실리콘 기반의 LDMOS 반도체보다도 우리 갈륨, 뭔가 질화 갈륨 기반의 GNA 전력 증폭기가 시장에 가치가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주는 그러한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효율이 높고 크기도 반이고 전력 사용량도 줄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PMIC 칩이라고 해서 이러한 전력을 제어하는 그런 칩을 만드는데 여기에 향후에 미래 먹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은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지라갈륨 반도체라고 하죠. GNA 전력 증폭기가 있으며 당사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동사의 가장 큰 경쟁력은 국내 유일하게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된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는 직접 판매하거나 당사의 지라갈륨 증폭기에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있다. 또한 동사를 이해하는데 MMIC 칩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 동사의 영업력과 영업의 범위, 동사의 기술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MMIC 칩이란 뭔가? MMIC 칩이란 Monolithic Microwave Integrated Circuit, 약자로 단말기 내의 고주파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개별 소자를 고집적화한 단일칩 고주파 직접회로 여러 가지로 있는 칩들을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고집적한
단일칩, 고주파 단일칩이라는 거죠. 우리 시스템 원칩 반도체도 SoC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반도체 CPU, GPU를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고밀도, 고집적 칩을 만들듯이 우리 이 통신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개별 소자를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단일칩으로 만드는 게 MMIC 칩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게 되면 일단은 뭡니까? 다루기 쉽고, 그 다음에 이 위치 차지하는 면적도 적어지고, 열 발생량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과 예측이 가능하죠. MMIC 칩은 고주파 특성이 우수하고 RF단의 여러 부품을 단일 칩에 직접 함으로써 이렇게 직접 판단해서 모아놓는다는 거죠. 통신기기를 획기적으로 소형화할 수 있는 통신 부품이다. 앞에서 얘기했죠. 소형화. 오늘날은 통신기가 RF 부분 MMIC 칩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였으며 기존 반도체 업체들은 물론 반도체 사업 신규 참여 업체, 정보통신용 부품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종합부품업체 등이 MMIC 칩을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게 만들면서 효율이 높은 칩이라고 볼 수 있죠.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개인 휴대통신, PCS 등 기존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실리콘 반도체와 달리 갈륨과 비소로 만들어져서 더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큰 핵심이죠. 갈륨 비소 칩은 비싸다는 거죠. 원료가 비싸기 때문에 대신 주파수 대역이 높고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이게 갈륨 비소 칩의 핵심이죠. 실리콘 칩과 다른 거죠. 이를 장착하면 휴대폰 전화로도 근거리 통신만 LAN을 이용한 것처럼 빠른 속도로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가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MMIC 칩, 갈륨 비소 칩이 대세이다. 이러한 단어들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합물 반도체, 실리콘 하나만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양한 갈륨과 비소 등을 섞어 만든 화합물 반도체의 대표 소자가 SI는 실리콘 칩이죠. LDMOS라고 지금 가장 중저가에 사용되는 칩에는 실리콘 칩을 반도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GAAS 갈륨 비소 칩, 그 다음에 지라 갈륨, 실리콘 카바이드 위에다 지라 갈륨을 넣는 거죠. 그렇죠? 네. 다음에 지라 갈륨을 다이아몬드에 넣는 그런 칩이 비싸겠죠. 고가, 에너지 밴드 갭 이런 것들이 밴드가 굉장히 증폭이 다르다는 것은 전송 속도나 전송량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갈수록 다이아몬드를 위에다 만들든지 실리콘 카바이드 위에다 만들든지 갈륨 비소 칩을 사용하는 이 모든 게 실리콘 칩보다는 훨씬 유리하고 좋은 사양. 하지만 비싼 건데 그리고 가격을 얼마나 다운시킬 수 있느냐. 하지만 개발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사업부에 RF 에너지 사업부가 있는데 마이크로웨이브 제너레이터를 만드는데 마이크로웨이브 제너레이터는 뭐냐? 저도 여러 번 읽어봤는데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는 하지 못해요. 하지만 또박또박 읽어드릴게요. 마이크로웨이브 제너레이터는 기존 마그네트론 방식과 반도체 방식으로 구분이 된다. 동사의 마이크로웨이브 제너레이터는 자체 생산한 다수의 지라갈륨 전력 증폭기와 이를 위한 전원 공급 장치 및 지라갈륨 전력 증폭기와 전원 공급 장치를 제어하는 제어 모듈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마이크로웨이브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 이 마이크로웨이브 제너레이터를 동사가 만들기 시작했다. 기존 마이크로파 생성을 위해 사용되어 있던 마그네트론 기반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제품이 마이크로웨이브 제너레이터다. 전력 증폭기와 전원 공급 장치와 전력 증폭기와 전원 공급 장치를 제어하는 제어 모듈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만든 제품이 마이크로웨이브 제너레이터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원하는 주파수를 선택적으로 가변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굉장히 다루기 쉽고 고객 친화적이다. 또한 불필요한 노이즈가 적어 신호 특성이 우수하고 제품의 소형화에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반도체 장비를 비롯해서 공업용 설비, 기초과학 연구시설, 의료기기 등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범용이 굉장히 넓네요. 새로운 미래 먹거리는 동사가
실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언제 포텐이 터지느냐. 이 RFHIC 포텐 안 터지고 3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좀 답답한 상황인데 제발 기술적 반등이라도 해주길 바랍니다. 동사 2분기 실적을 리뷰해보면 매출액은 마이너스 21.1%,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했죠.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죠. 7월 27일 2분기 잠적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은 237억, YoY 21% 하락이고 영업손실은 4억을 달성하면서 영업 적자로 전환을 했죠.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1.1%,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의 이렇게 2분기 실적 부진 요인을 보면 통신장비의 주로 사용하는 GNA, 지라 관련 트랜지스터 매출액이 투자 지연으로 인하여 전년 동기 대비 35%나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돈을 많이 벌어질 고부가 제품 지라 갈륨 트랜지스터가 투자 지연이 됐다. 방산에 사용되는 지라 갈륨 전력 증폭기 매출액도 14%나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여전히 국내는 물론 해외 5G 산업에 대한 보수적 투자로 인해서 5G 산업에 대한 보수적 투자로 인해서 관련 매출 성장이 부진했던 게 원인이다. 결국은 뭔가 5G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이 그렇게 광분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최근에 또 에너지 문제가 터지면서 모든 국가의 돈들이 특히 유럽은 에너지를 사는데 LNG를 사는데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이 그리가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 사실 민간인들이 투자하기는 힘들고 우리나라처럼 한국통신 같은 데 투자를 했는데 외국은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주요 기관사를 무조건 민영화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 물론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결국 큰 그림으로 봐서는 민영화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우파들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주장하는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5G 같은 것도 우리가 KT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미래를 먹는 거지 전부 민영화시키고 전력을 민영화시키면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결국은 기업들의 그 알량한 주주 가치 논리에 끌려가는 거죠. 네, 이런 것들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의 3분기 실적 전망을 한번 봅시다. 매출액은 62.4%,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 좋네요.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은 당사 추정치 3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309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에서 31억으로 플러스 날 것이다. 네, 좋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비 매출액은 62.4% 증가하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는 그러한 생각이 가정에 깔려 있는 거죠. 특히 5G 관련 통신 부품인 지라 관련 트랜지스터 매출이 이제 크게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으로 실적 성장을 기대한 이유는 삼성전자를 통해서 미국 버라이즌, DC 네트워크는 물론 인도의 릴라이언스 지오, 일본의 NTT, KDDI 등으로 납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서프라이 체인 한번 봅시다. 5G 안테나는 KMW 에이스테크가 만들죠. 필터는 KMW 에이스테크. 5G AFU 안테나와 필터가 합쳐진 AFU는 기가레인 에이스테크 RF텍 KMW가 만들고 커넥터 케이블은 기가레인이 만들고 트랜지스터와 증폭기 그렇죠.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증폭기는 RFHC와 RF 머티리얼 자회사죠. 이들이 만드는 거죠. 광 트랜시버는 오이 솔루션과 라이트론, 케이스는 서진 시스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RFHIC와 RF 머티리얼즈가 삼성전자에 무선통신에 들어가는 기기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와 증폭기를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이제 최근 매력 포인트는 5G 가상국 기지라는 VR에는 성장도 또 전망이 되고 있죠. 업계에서는 삼성전자는 DC 네트워크의 5G 가상기지 VRN을 포함해 다양한 통신 장비를 공급할 예정이다. 가상기지국은 최첨단 5G 장비 기술로 꼽히고 있다.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서버에 다양한 네트워크 기능을 설치해 기지국 관리에 드는 물리적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게 VRN의 특징이다. 가상기지국의 특징이다. 삼성전자가 DC 네트워크에 5G 통신 장비를 공급하면서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의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DC 네트워크는 2023년까지 미국 인구 70%가 사용되는 5G 전국망을 구축할 예정인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VR에는 나중에 어떤 통신 시스템이 들어오더라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제어하는 물리적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획기적인 상품일 수 있다.
이러한 것에 동사가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는 SK 실트론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죠. 향후 성장성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와 지라갈륨 전력 반도체 사업은 앞으로 트렌드를 이끌어갈 반도체 산업의 핵심 산업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경우 실리콘 대비 고내열성, 고압의 특징으로 인해서 자동차 및 전기차 충전소에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라갈륨 반도체는 고주파에 특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특징으로 인해서 통신, 충전기, 방위 산업체에 많이 사용되는 반도체가 될 것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와 지라갈륨 반도체 산업은 초기 단계 시장인데 이 산업은 캐즘을 넘어서는 트렌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미래 산업으로 점찍어져 있습니다. SK 실트론은 실리콘 웨이퍼 글로벌 공급사로서 당연하게도 전력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와 지라갈륨을 놓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전력 반도체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동사와 협업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협업된다, 조인트 벤처가 만들어진다, 여러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시장에서 이런 건 다 묻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제 3분기에 들어서면서 동사의 이런 매력 포인트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전망을 하면서 그 효과로 주가가 튀어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력 반도체 서프라이 체인을 잘 보시고 웨이퍼 공급사 클리, SK 실트론, 투포, SI 크리스탈 이런 회사가 있고 완제품은 인피니언, 그렇죠. 울프 스피드, RFHIC, 예스, 파워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아날로그스 디바이스 이런 회사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사인 이게 전력 반도체니까 전력을 쓰는 테슬라, 현대차, 구글, 삼성, LG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다. 이 완제품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데 지라갈륨 반도체는 우리 RFHIC도 들어간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사의 이익 구조를 한번 봅시다. 3분기는 매출액 309억, 영업이익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플러스로 돌았을 것이다. 그렇죠? 봅시다. 연거이익은 31억, 다음 분기는 42억, 이렇게 늘어나면서 서서히 하다 내년은 크게 성장하는 그러한 사업이 될 것이다. 오늘은 RFHIC가 최근에 우리가 너무 이제 태조 이방원에 눈이 쏠리다 보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이제 5G가 오늘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았는데 주가가 치고 올라와서 왜 올라왔나를 한번 봤죠.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그동안 투자가 늦어졌거나 신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정착률이 늦어졌는데 이게 좀 늘어나고 있다. 3분기를 기반으로 실적이 올라오고 내년은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이제 5G의 여러 문제점들을 좀 수정하고 뭔가를 끌어올리고 디벨롭먼트 시키는 그 과정 속에 전략을 지금 퍼부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일단 3만원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늪속에 빠져 있지만 1차 3만원, 그 다음에 35,000원까지 견디시다가 이제는 견디셔야죠. 35,000원 오면 한 50% 팔고 나오는 전략. 이런 전략은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날이 너무 좋은 저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주가가 빠져서 힘든데 힘내시고 또 저녁에 편하게 잘 가족들과 즐기시고 멋진 저녁, 아주 아름다운 9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